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문법 용언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어는 조금 공부할 게 많기 때문에 집중해서 공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용언이라는 개념이 EBS에서는 지금 용언에 대한 개념하고요. 다음에 그 품사 분류 중에 형용사 동사성의 분류만 설명하고 있어요. 양이 좀 적죠? 불규칙 활용이라든지 불완전 동사에 대한 개념은 설명하지 않기 때문에 같이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용언. 자, 같이 한번 보실까요? 확대하고 용어는 다 알다시피 왜 용언이라 부르죠? 용어는 다 알다시피 뭐 하는 말? 활용하는 말이라는 뜻입니다. 활용하는 말이라는 뜻이죠. 활용은 무슨 뜻이에요? 활용은 동사나 형용사를 용언이라 부르는데 용언은 어간과 뭐로 구분돼요? 어미. 먼저 외웁시다. 어간과 어미로 구분되는데 어간은 뭐 하지 않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근데 어미는 특정 약속된 형태로 변합니다. 약속된 형태로 변하죠. 어미 형태는 정리되어 있어요. 어떤 어미가 어떤 쓰임인가가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약속된 형태로 변하는 게 뭐라고? 활용입니다. 마치 우리가 규격 볼트나 규격 나사 같은 걸 정해놨잖아요. 어떤 부분을 이걸 써 라고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어미는 약속된 형태로 변해야 돼. 이렇게 약속된 형태로 변한 어미를 변한 형태를 뭐라 그래? 활용 중에 규칙 활용이라 합니다. 자, 됐죠? 용어는 활용하는 말. 그리고 쓸 용자라 뜻이에요. 활용한다는 뜻도 되지만은 기본적으로 용어는 뭘 위해 태어납니까? 가장 중요한 게 여기 써져 있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용어는 뭐로 태어난다? 네, 서술로 쓰입니다.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서술로 쓰인다는 것은 용언이 서술어로 쓰이는 용어는 본용언이라는 뜻입니다. 본래 용언의 기능이죠. 본래 용언의 기능, 서술로 쓰이는 거. 용어는 원래 주어의 무엇을, 주어의 상태나 혹은 무엇을 움직임을 설명하게 태어났어요. 이게 용언의 기능이에요. 원래 이걸 태어난 게 용언인데 그런데 보조 용어는 이쪽이 중요한 개념이에요. 본 용어는 주어의 상태를 서술합니다. 그런데 보조 용어는 그러면 무슨 뜻이죠? 보조 용어는 뭘 설명하지 못해요? 주어를 서술하지 못하는 거죠. 그렇죠? 주어를 서술의 기능이 사라지는 거죠. 서술의 기능이 없어요. 얘는 앞에 있는 본 용어를 설명하거나 강조하는 기능으로 끝납니다. 강조 정도로 끝나죠. 됐죠? 그래서 항상 개념을 기억합시다. 용어는 활용하는 말, 그리고 용어는 서술어 사용되는 말. 엄청 중요한 게 용어는 원래 부사의 꾸미를 받습니다. 되게 중요한 개념이죠. 그래서 나중에 어떤 것 품사를 판단하는 품사 통용 문제가 나왔을 때 품사 통용은 품사가 여러 개로 쓰인다는 뜻이에요. 나왔을 때 꾸미는 것과 뒤에 오는 것의 성격에 따라서 혹은 서술성의 성격에 따라서 품사 판단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기억하시고요. 용어는 동사랑 뭐 있습니까? 형용사 두 종류가 있습니다. 동사는 나와 있죠? 동작, 움직임을 설명해요. 그렇죠? 형용사는 상태, 어떤 주어의 상태성을 설명합니다. 그렇죠? 어떤 상태에 머물고 있는지 어떤 상태인지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동사는 다 알다시피 타동사랑 자동사가 있고, 그죠? 사동사도 있고, 뭐도 있어요? 피동사도 있고, 사동사의 반대 개념인 주동사도 있을 것이고, 다음에 능동사도 있습니다. 능동사랑 주동사랑 섞일 수 있는데 사동사랑 피동사는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혼동되면 안 돼요. 대립적 개념으로 봐야 돼요. 다음에 형용사는 성상이란 말이 나오죠. 성상 형용사를 대신해서 그걸 사는 지시 형용사, 이러하다 저러하다 그러하다 이런 게 있어. 어떠하다가 있습니다. 성상은 앞으로 잘 나올 말인데 성상은 성질이란 뜻이에요. 성질, 성격 뭐 이런 거죠. 어떤 것의 성질을 성상이란 말을 씁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동사 형사의 성질이 나와 있는데 자, 어미 활용이란 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렇죠? 또 용언에는 당연히 동사 형사에서는 체언에서는 특수한 체언을 통해서 높임을 실현할 수 있지만 그 단어 자체를 이용해서 높임을 실현할 수는 없어요. 아예 단어를 바꿔야 되죠. 그죠? 그런데 용언은 뭐죠? 시제 표현과 플러스 높임 표현이 존재한다는 거. 같은 말인데 시제 표현과 높임 표현이 존재하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알았습니까? 주로 주어를 설명하는 서술의 기능을 한다는 것. 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형태를 바꿔서 어미 활용을 해서 어미가 모습을 뭐해서 바꾸어서 꼭 서술어만이 아니라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나 혹은 부사어의 기능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알았죠? 자체가 된 게 아니라 모습을 바꿔서 이것의 기능을 할 수 있는 형태로 바꿉니다. 보통 명사형으로 바뀌거나 혹은 부사형으로 바뀌거나, 그죠? 서술형으로 부사형으로 바뀌죠. 명사형, 부사형, 관형사형. 관형으로 쓰여요. 이렇게 바뀌는 것들이 동사형사의 성질이에요. 아셨죠? 자, 이렇게 기본적인 개념을 잡아놓고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 이제 뭐가 나오죠? 자, 봅시다. 잠깐만. 자, 안 넘어가네요. 왜 그럴까요? 자, 그 다음 페이지를 봅시다. 그 다음 페이지 동사형사의 구분입니다. 어려운 거 아니에요. 정리를 해야 되는데요. 동사형사의 구분인데 어렵진 않습니다. 어렵진 않은데 잠깐 설명할게요. 가장 중요한 건 첫 번째가 동사랑 자, 형용사의 구분입니다. 동사와 형용사의 구분이죠. 가장 중요한 건 첫 번째가 어미를 가지고 구분하는 거거든요. 이 어미를 이야기해서 먼저 어미에 대한 설명을 좀 해봅시다. 어미는 어떤 것들이 존재할까요? 어미의 분류 해보죠. 어미는 다 알다시피 뭔 종류가 있죠? 1번 선어말 어미가 있어요. 선어말 어미는 다 알다시피 두 종류가 있죠? 시제 표현 선어말 어미랑 높임 표현 선어말 어미가 있습니다. 가령 먹다란 말이 있으면 먹다, 이거 어간이죠? 얘가 어미예요. 이 사이에 어떤 말이 들어가요? 이게 보통 말의 끝에 오는 어미라서 어말 어미라 불러요. 말이 끝에 오죠? 단어의 끝이란 뜻이에요. 어말이. 거기 앞에 오니까 선 어말이 되겠죠. 알았어? 그러면 선어말 어미는 시제 뭐다? 먹었다. 과거 시제 앗 같은 게 쓰이겠죠? 현재 시는 는 같은 게 쓰입니다. 이 표현은 이렇게 합니다. 앞뒤로 이렇게 붙어 있다는 뜻이에요. 다음에 미래 시제 표현은 get 같은 거라든지 리 같은 걸 쓸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이 시제 표현 선어말입니다. 근데 먹으시다 이렇게 의시 같은 거라든지 의는 선택이라는 뜻이에요. 그죠? 이런 시 같은 표현이 있으면 이것도 선어말 어미에 쓴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두 번째, 선어말 어미가 있고 뭐가 있다고요? 어말 어미가 있겠죠. 어말 어미는 세 종류가 있어요. 1번 말이 끝나는 형태인데요. 종결 어미가 있겠죠. 무슨 어미가 있다고요? 종결 어미가 있습니다. 종결 어미는 다 알다시피 뭐예요? 평서형. 두 번째 의문형. 그죠? 세 번째 뭐라고요? 명령. 그죠? 2번 청유. 그 다음에 미음 감탄형이 있겠죠. 우리 다 아는 거예요. 뭐 다로 끝나든지 오로 끝나든지 이런 말 있죠. 아우체. 의문형은 몸 하느냐, 느냐, 하느냐 이런 것들. 자, 명령은 어라, 아라가 있죠. 그죠? 청형 뭐뭐 하자 형태고요. 감탄형은 군화 형태가 일반적입니다. 이게 일반적인데 여기 따라서 높임법에 따라 형태가 좀 달라집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연결어미가 있겠죠. 연결어미가 있어요. 연결어미 글자 잘 안 써지네요. 잠깐 지울게요. 연결어미가 있습니다. 연결어미는 다르다시피 뭐가 있어요? 대등형 연결어미, 다음에 종속적 연결어미가 있습니다. 종속적 연결어미. 글자가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종속적 연결어미. 얘는 중요한 것이 왜 중요하죠? 얘는 되게 중요합니다. 왜 중요할까요? 나중에 문장의 성질을 얘기할 때, 문장의 종류를 공부할 때 되게 중요합니다. 이어진 문장, 아는 문장 공부할 때 이어진 문장의 성질이죠. 대등하인 것은 나열, 대조, 선택이 있죠. 그래서 나대선이라고 합니다. 대조는 지만, 먹지만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선택은 하거나나 하든지 같은 경우 대표적이죠. 하든지, 그죠? 종속은 어서, 아서, 먹어서, 그죠? 이거는 배경, 이유, 그죠? 상황,
그죠? 이런 것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이제 중요한 건 세 번째인데 전성어미가 있습니다. 되게 중요해요. 전성어미가 됐다 중요하다. 전성어미는 다 알다시피 동사 형용사를 마치 다른 품사처럼 바꿔준다는 뜻이에요. 다른 품사처럼 바꿈. 그래서 전성 트랜스폼, 그죠? 트랜스폼 바꾸다는 뜻이에요. 속성을 많이 바꾸나 속성을 약간 바꾸어서 마치 명사 같은 거, 명사형 전성어미. 다음에 뭐 관형사처럼 바꾸는 거, 관형사형 전성어미. 뭐로 바꾸는 거? 부사처럼 바꾸는 거, 부사형 전성어미. 명사형 전성어미는 다 알다시피 음이나 뭐예요? 기가 있습니다. 관형사는 다 알다시피 뭐예요? 는, 그 다음에 은, 그죠? 그 다음에 의가 선택되는 니은, 그죠? 다음에 의가 선택되는 니을, 뭐 할, 뭐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던도 있고요. 부사형은 개, 도록, 먹도록, 먹게, 먹듯이 이런 말 있잖아요. 바꿀 수 있는 거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것이 대표적이에요. 이 세 개만 기억합시다. 알겠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 어미를 가지고 뭐 한다고요? 활용을 해요. 이게 바뀌는 현상이 뭐라고? 이 어미가 약속된 걸로 바뀌는 게 활용이에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걸 다 외울 수가 없잖아요. 외울 수도 있지만 당연히 외워야겠죠. 외워야 되는데 더 중요한 것은 어미를 선택하는 겁니다. 어떤 게 이걸 제대로 바꾸는지 모르는지 바꾸는지 안 하는지 확인하려면 뭘 넣으면 돼요? 자, 아를 넣어봅시다. 뭐가 있죠? 다음에 는을 기억합시다. 다음에 다를 기억합시다. 이걸 넣었을 때 이게 중심이에요. 이걸 넣어봤을 때 기본형이죠? 다는 기본형, 는은 관형형, 어와는 연결음이에요. 이걸 넣었을 때 변화가 있는지를 잘 보세요.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 보기. 특히 어가 아니라 어미의 변화를 잘 보시면 거기에 따라서 규칙과 뭐가 나눠? 불규칙을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알았죠? 기억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되죠. 이걸 기억한 태로 이제 아까 얘기했던 거 다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사형사는 구분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이게 뭐예요? 선어만 어미라고 얘기했죠. 선어만 어미 는입니다. 선어만 어미 는이에요. 는과 는 이게 현재 시제 선어만 어미예요. 현재 시제입니다. 써져 있죠? 현재 시제 선어만 어미 되게 중요한 겁니다. 형용사는 상태성이기 때문에 과거, 현재 변화가 없어요. 고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동사는 움직임은 과거랑 현재랑 미래랑 각각 다르지 않습니까? 그 움직임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동사밖에 없고 살아있는 것들은 움직이면은 성태가 바뀌잖아요. 그래서 이게 현재 시제 선어만이 는인데 이런 동사만 쓸 수 있어요. 가령 먹다는 먹는다를 쓸 수 있죠. 그죠? 먹는다를 쓸 수 있는데 무엇은 예쁘다는 예쁘가 어간이죠. 거기에 는다를 쓸 수가 없어요. 예쁜다를 쓸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얘는 쓸 수 있고 얘는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동사형사 판단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아셨죠? 다음 두 번째는요. 평서, 현재 평서형 간다, 니은다 이거 있죠? 이게 선어만 어미인데 니은다, 간다도 마찬가지입니다. 니은이에요. 이것도 간다는 가다 플러스 니은 플러스 다입니다. 이게 현재 시제 선어만 어미에 사용되어 있는 거예요. 알았죠? 다음에 이 첫 번째요. 두 번째는 뭐예요? 또 니은이 있는데요. 는이 있는데요. 는은 이요 종결음이죠. 종결음입니다. 아니 종결음입니다. 어말음이죠. 이게 관형사형 전성어미예요. 관형사형 전성어미인데 관형사형 전성어미도 뭐예요? 시제가 있어요. 이건 현재입니다. 그럼 볼까요? 자, 해볼게요. 집에 뭐 한 사람이 있어요? 가는 사람이 있고 간 사람이 있어요. 얘는 뭐예요? 현재. 얘는 뭐예요? 과거입니다. 과거고 얘는 뭐라고? 현재예요. 그죠? 간 사람은 니은은 동사에서는 현재는 과거로 쓰이고요. 가는 사람은 현재로 씁니다. 그런데 볼까요? 옆에 보시면 예쁜 사람 해볼까? 예쁘다의 관형형 플러스 니은이 들어가 있죠? 플러스 사람을 쓰면은 예쁜 사람은 현재예요? 과거예요? 현재입니다. 그래서 형용사는 예쁘는 사람이 안 돼요. 예쁘는을 쓸 수 없죠? 미안해요. 잘 봐. 형용사는 예쁘는 사람이 안 돼요. 는을 쓸 수가 없어요. 하지만 예쁜 사람은 되죠. 그래서 니은이
니은이 현재를 나타내는 걸로 사용될 때는 현용사. 근데 봐봐. 집에 간 사람. 동사의 가다의 동사의 니은은 뭐예요? 과거로 사용됩니다. 중요한 거예요. 관형사연 전성함이 똑같은 니은인데 동사, 형용사에 따라 취재가 달라요. 현재로 쓸 수 있는 것은 동사만 가능하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십시오. 현재 관형사형 별표 땅 쳐놓고 얘도 중요하다. 알았죠? 얘도 중요하다. 기억해 주십시오. 얘도 중요하다. 다음에 명령이나 청형을 쓰지 않아요. 근데 요즘에 허용되는 게 몇 가지 있는데 기본적으로 명령, 청형은 동사에만 쓸 수 있습니다. 예뻐라 안 되잖아. 예뻐라 쓰면 되는데요? 그건 감탄형이에요. 자, 예뻐라는 예뻐라 감탄이죠. 명령이 될 수가 없어요. 또 예쁘죠? 우리 예쁘죠? 선생님 되는데요. 성형외과 가면 되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자, 언어는 최근에 갑작스러운 의료 변화를 가져간 언어 표현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문법 구조는 우리가 사용되는 일반적 문법 구조는 좀 오래 있다가 바뀌기 때문에 아직 바뀐 게 아니에요. 형용사는 청형을 쓸 수가 없다. 당연히 형용사의 의도가 개입할 수가 없겠죠. 뭐 하려고 하고자 예쁘려고 합니다. 예쁘고자 합니다. 선생님 쓸 수 있잖아요. 그거는 지금 상황이지 문법의 일반적인 변화 양상으로 봤을 때는 쓸 수가 없는 거라 보는 거야. 알았죠? 그래서 형용사는 안 된다. 기억해 주세요. 여기까지가 뭐에서 다루고 있는? 문법에서 다루고 있는 요소입니다. EBS 문법 다루고 있죠. 그런데 이걸만 하면 망하죠. 그죠? 자, 해봅시다.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자, 동사형사의 내용을 설명했을 때 용어는 잘 봐. 첫 번째 이제 불규칙 활용에 대해 설명해 볼까요? 활용. 뭐에 대해 설명해 보자고요? 활용에 대해서 설명해 봅시다. 활용. 뭔 용? 활용. 활용은 어떤 규칙이 있어? 1번 규칙 어간은 변해서는 안 된다. 2번 규칙 어미는 뭐한다? 약속된 형태로 바뀐다. 약속된 형태로 바뀝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뀌거나 얘가 바뀔 수 있죠. 그쵸? 그래서 이것이 바뀌는 것을 무슨 불규칙? 어간 불규칙이라 불러요. 얘가 바뀌는 건 뭘 붙여요? 어미 불규칙. 어미 불규칙이라 부릅니다. 그쵸? 둘 다 바뀌는 것도 있어요. 자, 어간이 바뀌는 불규칙은 5개만 기억해 주십시다. 5개를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죠? 1번 르 불규칙이 있어. 르 불규칙. 어간이 르로 끝나는 뜻이에요. 르 불규칙은 뭐가 있을까요? 자, 봐라. 흐르다가 있어요. 어간이 흐르죠. 어미가 다예요. 얘 뒤에다가 이 다 자리에 뭘 바꿔? 어와 아를 바꿔. 뭐죠? 흐르 어가 돼야 돼. 음성이니까. 그죠? 흐르어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씁니까? 흐르는 없어요. 뭐로? 이건 아니고 뭐로 바뀝니까? 흘러가 되죠. 흘러는 흐르의 의가 탈락해요. 그리고 리을 하나 뭐합니까? 첨가됩니다. 들어가요. 그런 다음에 어는 그대로 해요. 그래서 르가 리을과 리을로 바뀌어요. 르가 리을과 리을로 바뀌어요. 그래서 르 불규칙입니다. 아셨죠? 이게 옛날에는 흘어 이렇게 쓰고 막 그랬대요. 뭐 흘너 이렇게 쓰고 막 그래서 역사성을 표현하기 때문에 기억해 주라는 거. 두 번째 무슨 불규칙? 비읍 불규칙이 있습니다. 이 중요해요. 비읍 불규칙은 줍다 같은 경우 볼까? 줍 플러스 다죠. 이 다 자리에 뭘 넣어요? 어와 아를 넣어봐. 그럼 뭐가 돼야 돼요? 원래는 줍어가 돼야 돼요. 주어입니까? 아니죠. 뭐로 씁니까? 주어가 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이거는 아가 워가 된 거 아닌가요? 라고 말해주세요. 근데 아닙니다. 뭐죠? 얘는 비읍이요. 오나 우로 바뀐 거예요. 자, 이거는 역사성을 기억해야 돼. 뭘 기억하자고요? 역사성을 기억합시다. 역사성을 기억하자. 국어 역사성을 기억합시다. 옛날에는 비읍이 두 종류로 보시면 됩니다. 그냥 비읍이 있고요. 순경은 비읍이었어요. 얘는 울림소리고 얘는 안 울림소리예요. 그죠? 안 울림소리입니다. 아셨죠? 근데 이 순경은 비읍은 다 알다시피 오나 우로 바뀌어요. 셔블 같은 경우 있었죠? 셔블 이렇게 했습니다. 이건 뭐라고 할게요? 비읍이 오로 바뀌면서 울이 돼요. 그랬죠? 순경 비읍이 오나 우로 바뀐다는 현상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서 옛날엔 비읍이 두 개 있으면 얘는 어떻게 썼을까? 옛날에는 아마 옛날엔 얘는 이렇게 썼을 거예요.
주버라고. 여름 된 거 아시죠? 그래서 순경은 비읍이 있었기 때문에 얘가 오로 바뀐 거예요. 아셨죠? 그런데 어떤 단어가 있을까요? 뽑다란 말이 있고 뽑다. 자 해볼까? 뽑다. 뽑다는 뽑 플러스 다죠. 이 다 자리를 어나 뭐로 바꿔요? 아로 바꾸면 뭐가 돼요? 양성모음이니까 뽑아가 되겠죠. 자연스럽네. 얘는 문제가 없어요. 얘는 아마 중세 국어 시대는 어떻게 썼을까요? 그대로 뽑아라고 썼을 거예요. 됐죠? 비읍이었을 거예요. 근데 얘는 순경은 비읍이어서 바뀐 거는 안 바뀐 거예요. 역사성을 꼭 기억해 주세요. 다음에 세 번째 무슨 불규칙? 시옷 불규칙이 있어요. 이것도 중요합니다. 아까 미리 얘기하자면 시옷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시옷이 있고 반침 시옷이 있어요. 얘도 울림소리야. 얘는 안 울림소리. 두 종류 있던데 자 벗다가 있고 그제 있다가 있어요. 줄 있다 할 때 있다 있죠? 어제 어와 넣으면 어떻게 되죠? 근데 벗어요 벗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있다는 뭐예요? 이 어가 되죠. 갑자기 시옷이 어디 갔어요? 없네요. 사라졌어요. 그냥 시옷 불규칙이에요. 얘는 중세국어 시대에는 그냥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였어요. 그냥 연음시키니까 벗어라고 썼을 거예요. 15세기에 중세시대. 중세시대에 어떻게 썼다고? 벗어라고 썼어요. 그죠? 중세국어 시대. 얘는 뭐 쓸까? 중세국어 시대에 아마 있어라고 썼을 거예요. 반침 시옷 썼기 때문에 당연히 반침 발음할 수가 있어 없어? 없기 때문에 얘는 소멸합니다. 됐죠? 이게 세 가지는 반드시 기억해 놔야 돼요. 네 번째는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들. 디귿 불규칙과 뭐 있습니까? 디귿 불규칙이 뭐 있어요? 우불칙 있죠? 디귿 불규칙은 쉬워요. 뭐가 있습니까? 듣다. 듣다 뒤에 어로 어떻게 되죠? 디귿이 뭐로 바뀌어요? 들, 어로 바뀌어요. 디귿이 뭐로 바뀌어요? 리으로 바뀌어요. 디귿이 리으로 바뀐 현상. 다 그런 게 아니죠. 걷다. 걷다 봐봐요. 어가 붙이면 어떻게 해요? 돈을 뭐 한다? 걷어라고 쓰죠. 문제가 없죠? 얘는 규칙, 얘는 불규칙이라고 봅니다. 다음에는 그냥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 우불칙이 있어요. 얘는 하나밖에 없어요. 똥 푸다. 푸다에 어를 붙이면 어떻게 돼요? 얘는 퍼가 돼요. 의가 소멸합니다. 알았죠? 이것만 그런 거죠. 다른 건 뭐 두다. 해볼까요? 두다. 어는 어떻게 돼요? 두어? 두 플러스 어죠. 줄이면 뭐가 돼요? 두어. 축약된 것이지 생략된 게 아니에요. 이게 자 어감 불규칙인데 그런데 주의할 거 있어요. 주의할 거 지금부터 되게 중요한 겁니다. 주의할 것은 뭐가 있어요? 자 뭐가 있죠? 주의할 거 어가 안에 뭐가 있더라도 변화가 있더라도 규칙인 게 있어요. 뭐 있죠? 어간의 변화가 있더라도 규칙인 게 있어요. 어떤 거 있습니까? 자, 탈락. 다음에 니을 탈락이 있습니다. 두 개가 있어요. 자음 탈락, 모음 탈락을 부르는데 쓰다. 얘 어를 치면 어떻게 돼요? 써가 돼요. 그냥. 얘는 이결은 다 그래요. 탈락은 모조리 다 탈락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다 얘들은 그렇다라는 걸 기억해요. 니을 탈락 마찬가지입니다. 불다란 말이 있어. 불다. 불다의 어하는 어떻게 돼요? 불어요. 불어. 그죠? 문제가 없죠? 근데 얘가 니은을 붙여볼까요? 는을 붙여거든. 어떻게 돼요? 부는이 돼. 부는. 갑자기 니을 탈락해 안 탈락해? 탈락하죠? 니을 탈락하니까 얘는 불규칙이 하면 안 돼요. 아까 얘기했잖아. 어아를 넣어서 문제가 없으면 다 규칙으로 열어라고 얘기했잖아요. 어아를 넣어보세요. 는 넣어도 변화도 상관없어요. 알았습니까? 얘는 규칙이에요. 왜냐하면 니은이나 니은은 자음으로 시작하는 뭐가 있으면 어미가 있으면 니을결로 끝나 어간이 리을로 끝나 모든 건 무조건 탈락해요. 갈다 가니 덜다 더니 다 탈락한다는 사실 때문에 항상 탈락하면 규칙이 되는 거죠. 탈락하는 게 있고 안 탈락하는 게 있으면 기준점은 탈락하지 않는 건데 얘는 몽땅 탈락하기 때문에 항상 일정해요. 규칙이 되는 겁니다. 규칙이 된다고 꼭 주의해주자. 알았죠? 두 번째 이제 어디로 갈까요? 어미불규칙으로 갑시다. 어미불규칙은 아까는 어간에 뭐가 바뀌는 걸 기준으로 썼잖아. 바뀌기 전의 모습으로 규칙을 이해했는데 얘는 뭐야? 바뀐 이후의 모습으로 설명합니다. 어미가 무엇으로 바뀌었지?
어미가 무엇으로 바뀌었지? 라고 설명합니다. 어미가 뭐로 바뀌었지? 아까 어간불규칙은 무엇이 바뀌었지? 이거예요. 얘는 어미가 뭐로 바뀌었지? 라는 게요. 몇 가지만 기억합시다. 1번 여불규칙이 있어요. 얘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다가 있죠? 이 하다에 어아를 붙여보는 거죠. 어떻게? 하어예요, 하예요? 하여예요. 갑자기 여가 등장하죠? 얘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다가 붙는 모든 말도 마찬가지예요. 공부하여, 공부하가 어간이죠. 공부하다에 어아를 붙이면 어떻게 돼요? 공부하여가 되죠. 그래서 하다로 끝난 모든 말은 여고 끝나야 여불규칙이라 불러요. 나 이 형태로 설명할 건데요. 다음에 두 번째가 뭐가 있습니까? 러불규칙이 있어요. 러불규칙. 대표 두 개가 있죠? 푸르다의 어아를 넣으면 어떻게 되죠? 푸르 어가 아니라 뭐야? 푸르 갑자기 러가 등장해요. 어가는 그대로인데 갑자기 어가 뭐로 바뀌어요? 러로 바뀌어요. 알았죠? 이르다는 마찬가지. 이르다 어아를 넣으면 이르러가 되죠. 선생님 이르다는 일러가 있는데요. 그 뜻이 다르죠. 이건 도달하다는 뜻이에요. 그 일러는 잃어버리다죠. 그래서 딱 나오죠. 이르다인데 어떤 걸 어아를 붙였더니 얘는 뭐야? 일러가 돼. 르불규칙이 돼요. 그죠? 그래서 일정하지가 않죠. 그래서 불규칙 활용이에요.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일정하지가 않는다. 다르다. 그죠? 달라. 그죠? 이런 것들도 알 수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다음에 너라 불규칙. 세 번째 너라 불규칙. 그죠? 오다란 말이 있는데 오다에 어라 아라를 넣어볼까요? 어와 형태니까 어라 아라를 넣어보면 이게 뭐예요? 오 어라가 아니라 오 너라입니다. 명령에서 쓰죠. 명령에서 그래요. 그래서 너라 불규칙이라고 부릅니다. 원래 어라를 써야 되는데 그게 쓰지 않고 어라 대신 너라를 쓰는 거예요. 너라. 그래서 너라 불규칙이라 불러요.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알겠습니까? 오 불규칙도 있는데 다오가 있어. 다오는요. 이거 기억해야 돼요. 기본이 뭐죠? 달다예요. 달다. 누군가의 뭐를 달라고 하다는 뜻이에요. 달다. 거기에 명령형 뭐를 어라를 넣어버리면 어라가 아니에요. 갑자기 다오가 돼요. 그래서 오불규칙이라고 불러요. 아셨죠? 자 이렇게 해서 어간, 어미, 불규칙 다 개별적으로 살폈는데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거 어간과 중요하지 않죠? 어간과 어미가 둘 다 바뀌는 불규칙. 둘 다 바뀐다 나오겠습니다. 그럼 무슨 불규칙? 히읗 불규칙. 히읗 불규칙. 어간이 히읗으로 끝나는 규칙이에요. 그럼 파, 라타, 하, 야타, 그렇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지? 그렇다. 여기에 아를 붙이면 뭐예요? 파랏아가 아니죠? 파레가 돼요. 어간에서 이 바뀌고 얘가 얘로 바뀝니다. 어가. 그죠? 그래서 둘 다 바뀌어요. 어간도 바뀌고 히읗이 사라지고 그죠? 다음에 어가 앞에 아랑 결합해서 에로 바뀌어요. 두 가지가 다 바뀌어. 어간도 바뀌고 어미도 바뀌어요. 똑같죠? 하예, 그래, 그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태어가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선생님 다 그런 거 아니에요? 히읗으로 끝나면 좋다 봐. 좋다 대신 어가 쓰면 어떻게 돼요? 좋아하잖아. 그지? 얘는 규칙이야. 변하지 않잖아요. 얘만 변하는 거니까. 그래서 상태어들 있죠? 파랗다, 노랗다, 보랗다. 그죠? 보라탄 없네. 자, 이런 것들이 어간 어미를 다 바뀌는 불규칙말입니다. 형용사만 존재해. 형용사. 알았어? 색 관련어가 많죠? 상태어라 불러요. 색 관련어가 많습니다. 됐어요? 자, 이렇게 해서 불규칙 활용을 설명했고요. 자, 하나 더 설명하겠습니다. 자, 뭘 설명하냐면 자, 불완전 동사라는 게 있습니다. 해볼까요? 안 사라지네요. 자, 불완전 동사라는 게 있습니다. 모든 동사는 어간 뒤에 일정 어미가 결합합니다. 당연해요. 당연한데 근데 이 어미 결합에 뭐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제약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특정 어미만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제약이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걸 불완전 동사라 불러. 가령 예를 볼까요? 가로다. 가로를 왈자죠, 왈자. 날일자 아니에요, 왈자. 말하다는 뜻이에요. 얘는 가로 돼. 가로 뒤에 뭐만 써요? 돼. 혹은 뭐를 써? 가론, 니은 같은만 씁니다. 그죠? 다른 건 없어요. 알았죠? 다그다. 특이한 말이죠? 다가서다의 뜻이에요. 그래서 이건 다가가다 형태가 있습니다. 다가가다. 이 형태만 쓰여요. 더불다. 이게 중요하죠? 더불다는 뭐만 써요? 더불어 형태만 써요. 다른 건 안 써요. 더불어서, 혹은 더불고 형태만 씁니다. 다른 건 안 써요. 뭐 더불다, 더불고, 더불으니 이런 말 없잖아요. 그죠? 데리다. 얘는 뭐야? 데리고, 오 형태나 데려, 어와 형태밖에 못 써요. 다른 건 쓸 수가 없어요. 결합에 제약이 있죠? 그죠? 이런 것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불완전 동사입니다. 삼가다도 있죠? 삼가다 같은 경우도 그죠? 이런 것도 기본적으로 삼가하다가 아니라 삼가다, 삼가니, 삼가서 쓸 수 있네 다. 지우자. 자, 그렇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불완전 동사가 있는데 이 불완전 동사의 개념을 몰라서 틀린 사람이 있으니까 개념만 정확히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셨죠? 그래서 형태가 변화도 규칙, 불규칙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잡아주시고요. 알았죠? 가로가다가 있다 없다 때문에 헷갈리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형용사들인데 얘가 동사로 쓰일 때가 많죠? 그죠? 얘는 동사, 형용사 성질을 두 가지 갖고 있어요. 얘는 100% 형용사로 거의 쓰이죠. 그죠? 거의 형용사를 씁니다. 다만 관형사형 전성어미를 쓸 때 얘도 동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 관형사형을 쓸 때. 없는 이렇게 되잖아요. 그지? 되기 때문에 관형사형 는은 동사형 쓰잖아요. 쓸 수 있다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동사를 볼 수도 있다고 얘기하는 건데 그때그때 달라요. 기본적으로 형용사로 더 많이 쓰이지만 동사성을 쓸 때 더 많다는 걸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얘는 기본적으로 동사성 있는다가 자연스럽지 않잖아요. 명령을 쓸 땐 가능한데 그냥 상태성을 설명할 때 있는다가 좀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근데 있어라는 되잖아요. 그래서 동사성이 쓰이고 얘는 동사성이 안 쓰여요. 그렇죠? 그리고 얘기합니다. 다음에 뭐라? 의문형 있느냐? 있으려 합니다. 여기 있으려 합니다. 되죠? 그래서 의도형도 되기 때문에 고민이 많아요. 근데 없다는 없는 그 제약은 나머지 거의 없어요. 거의 100% 형용사로 사용되는 거 알겠죠? 그렇습니까? 알겠다. 다시 말한다. 동사성을 쓸 수 있는 없는은 쓸 수 있지만 이건 관형사에서만 쓸 수 있는 거 관형사형. 없는은 되지만 없으려도 안 되고요. 얘는 안 돼요. 얘는 돼요. 없는은. 다음에 없자도 안 돼요. 그죠? 안 되고 다음에 뭐도 안 되죠? 현재 영함이 없구나. 감타형 되고 아까 했던 명령청용 돼야 안 돼요. 없어라 안 되죠? 여기 없어라 안 됩니다. 그래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이 형용사예요. 다만 이것만 있을 때는 동사성을 가지고 있다. 얘는 동사성, 얘는 형용사, 얘는 동사. 기억줍시다. 동사랑 얘는 형용사. 그죠? 얘는 형용사, 얘는 동사성으로 사용된다. 상태에 따라 성질이 뭐하다? 다르다. 그래서 얘를 따로 존재사로 부르기도 하는데 그건 문법 예외니까. 그죠? 따로 독립해 쓰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셨죠?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뭐를 끝냈어요? 용언의 개념을 설명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용언에 대한 얘기 잘 하시고 본용언 보조용은 아직 안 했어요. 본용언 보조용은 이따 나중에 따로 자극내서 하겠습니다. 본용언 보조용은 띄어쓰기 문제와 더불어서 보조용언, 본용언 판단이 좀 어렵기 때문에 좀 어려워요. 많이 어렵지는 않은데 기본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많이 애들이 많이 틀립니다. 나중에 품사 통용은 나중에 마지막에 몰아서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의 동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부 열심히 하세요.